자, 그러면 어제 작업 이어서 바이스 모델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반대편에도 형상이 있어야 돼서, 자, 요거는 대칭 복사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피처 탭에서 대칭 복사 자, 그리고 대칭할 피처는 구멍 가공 마법사 M4 선택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얘도 저장을 한 다음에 2번 부품이 잠깐만요. 자, 도면 이미지를 보니까 자, 2번 부품에서 평면도를 보면 여기 멈춤 나사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게 미끄럼 부식. 자, 미끄럼 부시가 빠지지 않게끔 고정하는 장치가 되고, 그래서 양쪽에 자, 미끄럼 부시는 요게 들어갑니다. 갑자기 얘가 아이고야. 그래서 요게랑 이쪽에 미끄럼 부시가 끼워지고요. 자,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자, 정면도에서 요게 부분 단면 처리가 되어 있는 형상을 보니까 요게 5번 자, 시프트 부시가 끼워져서 요것도 빠지지 않게끔 요게 멈춤 나사가 있습니다. 자, 요게 또 필요해요. 멈춤 나사. 그래서 5번 부품이 들어가는 이 부분. 자, 그러면 요게도 치수 측정해서 그래서 M 몇인지 확인해 볼게요. 요것도 동일하게 M4네요. 자, 그러면 바닥면에서 자, 바닥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에서 직선 탭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표준 규격은 KS 그 다음에 하위 유형은 탭구멍 그 다음에 스펙은 크기 M4 그 다음 마침 조건 얘도 요 부분만 작업이 돼야 돼서 다음까지 옵션은 가운데 나사산 표시로 되어 있고요. 안쪽 카운터 싱크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C 0.5로 해서 1을 추가한 거 호칭경에서 자, 그리고 위치 그래서 바닥면에다가 요게 한 군데 클릭해 놓을게요. 이스케이프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고 컨트롤 8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자, 이 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이랑 해서 수평 혹시 여러분들이 원점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길 원점으로 했다 또는 여길 원점으로 했다 다른 곳을 원점으로 하신 분은요 여기 있는 그래서 스케치 점이랑 요게 엣지에 중간점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중간점이랑 방향 수평을 구석을 줘도 됩니다. 원점이 다른 경우에 있을 경우 그래서 방향에 대한 수평 그리고 위치
나머지는 해서 10mm 10mm 아닌가? 보다 가운데가 아니네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탈려? 예. 자, 그러면 위치가 요게 붓이가 들어가는 칼라 부분이 아닌 쪽에서 8mm. 그러면 요게가 붓이 칼라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요거를 8로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측정 데이터로 자, 그러면 요거 작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리드 스크류 핸들 축을 작업을 할게요. 지금 요게가 형상이 조금 치수가 많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카피해서 이미지까지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공통인 게 이것도 공통이고 얘는 다르지만 참조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갈게요. 엔터 해서 나 이미지 선택한 것 같던데 이미지가 선택이 안 됐나 보네요. 다시 카피할게요. 이런 몇 개 안 되니까 자, 먼저 요게 핸들 손잡이는 요게 치수 직경 반올림 하겠습니다. 아까 요게 21이었는데 도피부가 1mm 빼면 요거 2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목의 직경은 에서 KS 규격을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는 따로 측정하지 말고 참고로 나사도 아예 M12 곱하기 1.75 두 줄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길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20파이) 있는 구간 요건 77로 하겠습니다. 아까 요게 4mm였고 한 19mm
14mm. 그 다음에 요게는 자, 핸들 레버가 요게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게 사선으로 가는 실선으로 X자 표시가 요거 직선 구간입니다. 평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면. 평면 구간. 아, 나 직선 구간이라 잘못 얘기했나 보다. 예, 이거 평면 구간입니다. 자, 요게 직경 12, 그리고 2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반올림에서 10. 단차 4개 져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새 문서 아이콘 눌러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지정을 하고 확인. 배경은 밝은 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자, 일단은 계단 4개 되게끔 자, 먼저 직경 치수를 입력할 건데, 그래서 먼저 요거 원점에서 수평선은 보조선으로 바꾸고요.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먼저 왼쪽이 M12, 그러면 10파이 14, 그 다음에 20. 먼저 오른쪽이 여기가 10파이가 되고, 다음에 단차 져 있는 부분이 14파이가 되고, 그리고 제일 큰 직경이 얘가 20파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확대해서 요게 먼저 길이 14mm, 자, 다음은 반올림에서 19mm, 다음은 요게 4mm, 그리고 마지막은 77,
자, 그리고 명령은 에서 회전 보스 베이스 피처에 가서 해서 회전 보스 베이스 처음 작업하는 거는 회전 베이스가 되고 에서 자동 닫기 물어봅니다. 얘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그래서 360도 회전. 자, 도면상에서 못따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못따기는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요게 두 군데 있습니다. 요거 C1로 할게요. 그래서 명령은 피처의 필렛. 그래서 값은 1mm. 그리고 요게랑 왼쪽에 두 군데 못따기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엔 요게 나사의 도피부. 그래서 요게 도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규격에서 나사의 틈새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필렛이 아니라 챔퍼 아닙니까? 필렛을 했구나. 네. 왜 그랬지? 그러네. 자, 챔퍼입니다. 챔퍼. 자, 그러면 나사의 틈새를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8번. 그래서 8로 검색을 할게요. 자, 나사의 틈새 하면 목의 직경이랑 목의 갭. 그래서 요거 그래서 목직경 여기 지원 그래서 갭 1번 또는 갭 2를 이용을 해도 되고 요거 대신에 요거 각도를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각도를 이용을 했어요. 지원 G2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G1, G2를 이용을 하는데 요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직경은 몇으로 할 거냐?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피치. 우리는 MCB의 피치가 1.75였죠. 종민씨 맞나요? 1.75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좀 답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드 파일을 가지고 조립도를 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자, 부시에 보면, 자, 먼저 8번 부시를 볼게요. 그래서 8번 부시는 미끄럼 부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하늘색으로 해칭되어 있는 여기가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보면 컬러가 없습니다. 컬러가. 그래서 컬러가 없는 거. 자, 그리고 5번 부시가 있는데요. 시프트 부시라고 되어 있는 5번 부시를 보니까 요거는 그래서 컬러가 있는 거요. 그래서 얘는 컬러가 있는 거고 하단은 없는 것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자, 이 부시가 빠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요게 멈춤 나사 뼈쪽 것. 그래서 멈춤 나사를 이용을 해서, 자, 이 부시가 어디에 조립이 되냐면 2번 부품 이동조에 조립이 돼요. 그래서 얘가 빠지지 않게끔 멈춤 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에도 자세히 보니까 얘가 조립해서 끼워진 다음에 여기도 멈춤 나사가 있어서 부시가 빠지지 않게끔 얘도 나사가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칼라가 있는 것을 사용했어요. 요거 머리 부분, 요거 머리 부분이 얘는 칼라가 있어요. 동글뱅이 있는 거. 그러면 얘도 어차피 멈춤 나사가 있으면 얘가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있는데, 요거 칼라가 없어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칼라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이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칼라가 없다고, 요 부분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공작물을 여기다가 물려주겠죠. 자, 얘가 역할이 이제 바이서가 요게 공작물을 물려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핸들 레버를 시계방으로 돌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뒤에서 이쪽으로 와서 물려주겠죠.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 물려주려면 단단히 물려주면 힘을 줘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힘이, 자,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저항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물려주는, 요거는, 해서 걸려주는 요 부분이 확대해서 보면 되게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시가 망가질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얘는 힘을 줘서 꽉 단단하게 줘야 돼요. 얘를 회전력을, 큰 힘을 줘서 회전력을 하면 그러면 얘가 꽉 힘이 좋게 되면 반대 방향에서 저항이 발생돼서 이때 어떻게 얘가 밀려나서 빠질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려면 얘가 버텨줘야 돼요. 그때 이제 얘가 이쪽으로 가고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고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연결되는 힘은 얘가 됩니다. 요거. 이 나사의 첫 번째 힘이 받는 게 요게 부시예요. 그래서 시프트 부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칼라가 있는 이 턱에서부터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이거 전체로. 그래서 얘가 없으면
그냥 얘가 밀려게 됩니다. 그래서 큰 힘이면 이게 바로 찢어져서 망가집니다. 칼날 방향을 바꿔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물려주는 방향이 얘가 이쪽으로 가고요. 얘가 이렇게 가고 저항은 반대 방향으로. 이때 요게 단차역에서 이 머리에서 힘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쉬는 시간 다 돼서 요 부분은 쉬는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